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일하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병아리 유튜버 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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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난 5개월간의 인사를 담아보았습니다. 모아보니 영상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되도록 영상에 진심과 정보를 담으려 노력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룰 주제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일감을 작업자에게 배포하고 할당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는 폴리라인 작업자로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일감이 열리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작업이라 느리게 돌아가는 듯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작업자를 구해 일을 시작해도 작업자들에게 일을 주기 위한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감마다 배분해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사이트마다도 상이하죠. 그리고 채용 사이트로 구인하는 일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가 할당 방식인데요. 사이트나 네이버 폼에 접속을 해서 본인 아이디에 본인이 수량을 직접 입력해 일감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 할당을 받아서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미리 할당받아 놓은 것은 지정된 시간 내에는 내가 잡은 일이니 남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대체로 할당 후에 24시간 내에 혹은 2-3일 이내에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무통보 회수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는 담당자 할당 방식인데요. 담당자에게 할당 수량을 요청하면 여러 상황과 데이터 소진 수량 등을 고려해서 작업자에게 개별 할당을 해줍니다. 공평하게 할당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고요. 수량이 적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 오픈인데요. 정해진 수량이 들어있는 태스크를 오픈을 해서 여러 작업자가 그곳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가 소진될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다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다 처리해서 내가 할 일감이 없게 되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업무는 2-3개의 프로젝트의 일을 같이 진행하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감이 거의 소진되거나 데이터 정제 기간이 길어지고 대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2-3개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배분된 데이터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계약 관련해서도 중복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데이터 라벨러 분들은 특정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여러 곳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을 다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겸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소기 때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방대한 수량을 여러 회사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채용이 된 곳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세요.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기 때에는 채용이 되고 교육 후에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오픈하는 일감은 비수기라서 그런지 워낙 일하시는 인원이 많아서인지 테스트의 합격선도 높고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비수기라서 비수기 때 분위기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딱히 추가 채용의 기회가 오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다 드린 상태라서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을 하는 모습은 계속 공유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일상 영상의 비중이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중단했던 스터디 위드 미는 계정을 분리할까 생각을 했지만 교육 수료분들도 늘고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계정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스터디 위드 미는 대체로 집중할 수 있는 잔잔한 소음과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쪽에 켜두시고 같이 공부나 일을 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카공족을 기피하는 형상도 있어서 카페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요. 집에서도 카페처럼 소음도 들리고 음악도 들으며 편안하게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유튜브 콘텐츠도 수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 채널에 말머리 스터디 위드 미로 올라오는 영상은 취향이 아니시면 스킵하셔도 좋고 반복 시청하시면서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이 50분, 4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상이 끝나면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거나 쉬고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1월 수익 창출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애드센스로 넘어온 수익은 329.56달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도 봐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번거로우실 텐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도 접속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있어서 애드센스 수익 외에 추가 수익도 잡히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내 얘기에 관심을 가져줄까?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을 하고 나니 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분들과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소스를 주시고 댓글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찍을 영상도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몇 달 동안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여러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눈으로, 귀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실은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기력감과 회의감 같은 것으로 오랜 시간 스스로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작은 성취감을 스스로 주면서 조금씩 이겨냈고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힘을 내고 있는 남편과 착하고 밝은 아이를 보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많이 다독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차 5,000분께서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챙겨봐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라벨링 언급이 적어질 수 있고 쓸데없는 소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일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감이 많이 없는 시기라 살짝 또 무기력감에 빠질랑 말랑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글도 다시 꾸준하게 써보고 유튜브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내볼까 합니다. 하루에 네이버 블로그 하나,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 데이터 라벨링 일도 하면서 하루 루틴을 정하고 한 달을 살아보고 난 뒤 여러분과 그 결과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서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일부러 딱 시간 맞춰서 온 거야 서는. 그래요? 그럼. 약 500m 전방에서 과적에 주의하십시오. 그래 아빠가 준비한 거야. 왜요? 아빠가 준비한 거예요, 진짜? 그래. 엄마 아빠 약 결혼기념일. 300m 전방에서